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와 이원욱 등의 미래대 연합의 공동 창당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내부 상황을 이낙연 밑에 있는 이석현 전 의원이 이렇게 알렸습니다. 내일 창당대회는 우리 측만으로 새로운 미래라는 명칭으로 창당키로 했습니다. 미래대 연합이 몇 시간 전에 스스로 해산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통합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자, 개미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미당만 남았다. 그리고 미래대 연합은 해산되었다. 자, 관련 기사를 보니까 미래대 연합에 속한 전현직 의원들, 즉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그리고 박원석, 정태근 등이 각자의 신념에 따라 제갈 길을 가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차, 난립니다. 자, 여기서 양소영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 같아요. 최근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을 맡다가 욕을 먹고 사실상 민주당에서 쫓겨난 양소영이 옮긴 곳이 바로 미래대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원욱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오늘 해산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미래대 연합의 김종민부터 이낙연의 새미당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이 다른 이원욱과 조홍천은 뒤늦게 뒤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양소영도 같이 가겠죠. 하지만 양소영이 약속받은 그 최고위원직, 그것은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래대 연합이 전격 해산된 것은 정의당의 박원석과 국힘의 정태근을 떨궈내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홀가분하게 민주당 출신들끼리 이낙연 쪽으로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박원석, 정태근 너희들끼리는 잘 가세요, 빠이빠이를 한 겁니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예의가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이낙연 쪽으로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저의 해석이 맞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미래대 연합에서 이낙연과 이준석을 붙여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원석, 정태근, 이원욱 등이 둘이 합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명도 개혁이 들어가서 개혁 미래당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든 붙여보려고. 그런데 오늘 이낙연 쪽은 나 새미당으로 갈 거야 라고 선언했고, 그 접착제 역할을 하려 했던 미래대 연합은 공중분해되면서 흩어진 겁니다. 즉 이낙연과 이준석을 중간에서 붙일 접착제가 사라졌다. 그래서 빅텐트는 끝났고 각자 우산 잡고 달리다가 우산이 작은 쪽이 큰 우산 밑으로 숙이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연출될 거라는 거죠. 결국 이낙연은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할 사람들, 그 현역 의원들 받아서 몸집 불려서 기호 3번 가져오고 그 주도권으로 나머지를 싹 흡수하려는 짱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흡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너지는 없는 거예요. 복잡한 이해관계가 조정되다가 머리가 터질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이준석은 함께할 이유가 없고요. 이낙연과 기호 3번 쟁탈전을 벌이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스탠스를 정하겠죠. 자, 이렇게 민주당 탈당자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해찬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정치에서는 안 된다. 2016년 광주 의원들이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에 다 따라갔는데 저는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런 당은 오래 못 간다고 짐작했고 결국 당이 없어졌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와 점심을 하며 사천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래야 당도 국회의원들도 이 대표도 사는 것으로 이 대표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님은 광주 의원들 앞에서 야 나가지 마, 좀 기다려봐 이렇게 문단속을 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도 이렇게는 안 했는데 이러한 무도한 정권은 처음 봤다. 이번 총선만 잘 이겨서 과반을 넘고 제1당이 되면 윤석열 정권을 엄하게 견제할 수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한 청년이 고속터미널역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한동훈 사진을 나란히 붙여놓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딱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흑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2024년 서울의 봄 2다 라는 메시지를 매우 직관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응원의 댓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많이 봤던 구태적인 모습들이 이낙연의 새미당 중심으로 집약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낙연과 윤석열을 심판해서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뉴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유가족들이 1년 3개월 동안 단식하고 삭발하고 모욕당하고 삼보일배의 오체투치까지 한 끝에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단칼에 이것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에 유가족들은 총선에서 온몸으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주요 발언입니다. 잔인하다, 큰 배신감을 느꼈다. 우리는 그동안 정말 자제해왔다. 유가족들 중에 윤 대통령 탄핵하자 끌어내리자는 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제가 억누르고 또 억눌렀다. 그렇게 1년 넘게 호소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특별법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이 정도로 사정하면 한 번은 돌아볼 줄 알았다. 아니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목숨을 내놓은 것 외에는 이제 우리는 이 정부에 기대를 걸지 않겠다. 더 이상 이 정부에 애원하고 호소하지 않겠다. 특별법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려면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 몇 명 안 되는 유가족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가벼이 볼 수 있겠지만 자식 잃은 부모가 얼마나 무서운지 못 느껴서 그렇다. 여기에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총선에서 여당이 지대한 타격을 받을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후보 하나하나의 낙선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 정부가 왜 살인 방조 집단인지 우리의 목소리로 직접 알린다면 자연스럽게 낙선 운동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정부가 특별법을 거부한 대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격분했다. 우리는 진상규명만 얘기했지 배보상 얘기는 한 적이 없다. 마치 우리가 돈을 원하는 것처럼 정부가 프레임을 짠 것이다. 이건 여권 지지층에게 우리를 공격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10년 전 세월호 때와 똑같은 수법이다. 우리를 악마화시켜 고립시키려는 것이다. 그 지원대책 발표 전에 정부 측의 사전 설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정부 발표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 대책이라면서 피해자는 제쳐두고 언론사 카메라에만 대고 발표를 했다. 이 정부는 늘 이런 식이었다. 처음에는 윤 대통령이 평생 검사만 했고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윤 대통령은 공감력이 전무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참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 한 번 잡아준 적이 있나? 단 한 번도 없다. 카메라만 보고 얘기했을 뿐이다. 나는 대통령이면 국민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현장에 나타나 위로해 준 것만으로도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정치가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진상규명의 핵심은 경찰 마약수사대 50명이 그 이태원 현장에서 50분 넘는 시간 동안 무얼 했느냐다. 골든타임이었던 그때 실제 경찰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 경찰 신분을 숨기고 사법 차림으로 기다렸던 그 50명 넘는 수사대가 현장에 있었다. 그들이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을 몰랐을까? 그들 중 정말 아무도 상부에 보고를 안 했을까? 했다면 상부는 무슨 지시를 내렸을까? 혹시 마약 수사 실적을 위해 방치한 건 아닐까? 조치가 늦어 참사를 키운 건 아닐까? 우리가 이 정부를 살인 방조 집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정부가 억울하다면 따져보자. 그게 상식이 아닌가? 왜 애초부터 거부를 하나? 너무나 많은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몰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하다못해 50명 넘는 마약수사대 경찰 중 단 한 명이라도 입이 열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아닌가? 자, 이 유가족을 대표하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국힘당 정부를 믿었던 겁니다. 그래도 인간이겠지라고 참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이제 참고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해서 정권 심판 여론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 1년 3개월 동안 일반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관련 동영상의 조회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는 그 심정 너무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외면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부채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 잃을 것 없는 그 유가족들이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을 부채감을 온몸으로 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방식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유가족들은 정부의 마약 수사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 때문에 억울하게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